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것들 너무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법을 이용하시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이정빈 법률 멘토님을 모시고 관련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빈 멘토님, 오늘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데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진행해 주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 멘토 이정빈 교수라고 합니다. 부동산 2인자에서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저희가 대략적으로 피해 규모를 조금 추산을 했었을 때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나요? 지금까지 일반 전세 사기로 2023년 허그가 대위 변제해 준 금액은 약 3조 5천억 정도고요. 앞으로 대위 변제가 가능한 금액은 3조 정도 됩니다. 이건 허그 최대 주주인 국토교통부가 허그에 돈이 없어서 추가로 4조 원을 현물 출자를 한 겁니다. 도로공사 주식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촬영하게 된 이 경매와 관련한 전세 사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찾아본 물건만 추산했을 때 인천 지역만으로 봤을 때 약 20억 정도는 되니까요. 지역을 넓히면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진화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 위험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네, 가장 간단한 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꼭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이전 소유자가 경매로 취득을 했을 땐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반드시 그 집을 거주해야 한다,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3자가 만나서 말소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월세를 반드시 10배 이상으로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월세가 50이라면 보증금을 500만 원 이상으로 지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최우선 변제 대상이니까 서울 기준으로 5,500만 원, 경기도 인천 기준으로 4,8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된다, 이러면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가 앞에서 멘토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세를 미지급하면서 다 공제시키고 그 집에서 나와야 해요. 그런데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된다고 치면 그 집에서 한 5, 6년 이상 살아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중복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것도 모르고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정말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절대 월세 10배 이상으로 하지 마십시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그러면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은 500만 원 이내가 그렇죠. 가장 적당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1년 정도 이제 경매 시간 잡고,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 보증금 500만 원 정도면 내가 월세를 안 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물건들을 중개하는 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물론 당연히 공인중개사 분들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건들만 중개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중개해야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게 좋고, 만약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지금 소송 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보통 공인중개사 분들의 책임이 30%에서 40%, 또 많게는 60에서 70%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등기부가 이상한 집에 들어간 이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월세를 내지 마세요.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상황을 발견해서 내가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방은 압박을 하겠죠. 이제 민사적으로 너가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소장을 보내온다면 저희는 땡큐죠. 남은 보증금을 받으면 저는 이사 가는 겁니다. 남은 보증금을 줘야 돼요. 안 준다? 그럼 저 이사 안 나가면 돼요. 그러니 보증금 줘라, 당장 나가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월세를 내면 내 남아있는 보증금 받기가 너무나 어려워질 겁니다. 첫 번째로 쉽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와 그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그리고 보통 공인중개사 사업을 개업을 하려면 공제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입니다.
그래서 협회에 공제금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사건마다 2억이 아닌 거예요. 그 공익중개사 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의 보장을 해주는 금액이 2억이다 보니까 이거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한 건만 그러지는 않거든요. 잘못을 저지르시는 분들은 많은 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장 못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보증금을 신용대출이든 어떤 대출금으로 마련을 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나도 사기를 당했으니까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탕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저도 이런 분들 한 2분 정도 뵀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자기 돈 2억 정도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넣었던 건데, 이런 경우 후순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면 이게 보호가 안 되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저희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법이란 게 정말 냉정하게 법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저는 솔직히 좀 매정하지만 정말 무섭게도 많이 들립니다. 내가 모르면은 당하는데 이거를 누군가 도와줄 수 없다. 나라에서도 너가 법을 모르고 당한 거 왜 우리한테 책임을 지게 하냐.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제일 나쁜 거는 사기꾼이 제일 나쁩니다. 그렇죠. 사기꾼도 제일 나쁘고 정말 나쁜 놈들이지만 우리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조금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찍을 때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생활민법 정도는 이렇게 자그맣게 과목을 마련을 좀 해줘서 수업을 들으면은 내가 적어도 이거 생활민법이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이상한지 아닌지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렵지 않아서 정말 고등학생 정도라면 학교에서 수업 과정에서 뭐 길게도 필요 없고 몇 시간 수업을 한다면 다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수학, 뭐 과학, 사회 이런 게 대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기 위한 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수학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째 안 내고 내가 버티느냐는 그 사기꾼들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이제 압박이나 독촉이나 그런 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임대인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자기한테 지급을 하라는 겁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내가 아직은 주인이니까, 그래서 월세 6개월치를 선납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서 내쫓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 중인 집에서는요, 월세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명도소송이 들어온다면 정당한 사유로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가시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당연히 폭행이나 이런 무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바로 경찰서에 전화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매 물건도 인정하면서도 작은 카페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혹시 이제 월세 내고 계시냐 물어보면 쉽게는 그들 뽑아서 내고 있대요.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허그에서도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원래 인력 부족으로 강제관리 신청을 통해서 이런 물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 후에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그때는 인력을 더 배치하든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비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이제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고 안 되면 또다시 경매를 넘기고, 그 틈을 이 사기꾼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제 제2의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나라 차원에서 같은 얘기지만 현재까지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강제관리라는 신청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물건이. 그래서 향후 지금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작년 2월 달에 소액임차인 채무산 변제금도 올리고 저희 당일세 규정도 바꿨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면 그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사기를 진행을 한 게 작년 말부터 2023년 12월 때부터 얘네가 시작을 했으니까 초기라는 겁니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 못 잡아냅니다. 그 얘기도 괜찮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 찍는 게 이거 초기 영상이다. 우리가 저 초기 영상 자꾸 찍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안이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고. 네. 터지려면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한참. 그죠? 아직 터지지 않았고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볼 때 도저히 이거는 낙찰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낙찰을 받는 법인, 똑같은 법인이 여러 개 물건을 낙찰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분이 경매를 모른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봤을 때 법인 등기부에 자본금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부동산 투자 법인이 자본금을 5만 원 설정하고 한다는 건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인이 수많은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다른 법인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건 앞으로 향후 1, 2년 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잘 알고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리면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아, 그건 너무 기본 아니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종류의 댓글이 달리는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피해를 본의 아니게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하시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 사건 관련해서 진행하는 수많은 사건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한마디만 물었어도 그 피해를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변종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월세 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꼭 안전하게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은, 솔직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또 다른 사기꾼들이 이 비슷한 물건들을 취득을 해서 또 사기로 활용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활용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게 차라리 공론화가 돼서 좀 많이 퍼졌으면은 이런 사기들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것들 너무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법을 이용하시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부동산 2인자 안지루 수석 멘토, 법률 멘토 이정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